숲속에 이게 닭이 보입니다. 야생 닭인 것 같아요. 방목하는 닭이죠. 방목하는 닭. 산속에서 먹이를 먹고 있다가 벌레를 아마 먹었겠죠. 제가 오니까 저 산 깊은 곳으로 산에서 이렇게 벌레를 먹다가 저를 보고 달아납니다. 방목하는 닭인 것 같아요. 굉장히 예민해서 제가 가까이 가는 걸 용납하지 않네요. 근데 이 꽃은 라일락과 흡사하지만은 우리나라 특산종인 수수꽃다이라는 꽃입니다. 향기도 라일락과 비슷하고요. 아주 꽃색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흰색과 분홍색이 조화롭게 섞여 있는 수수꽃다리입니다. 근데 이 계곡에는 머루동굴도 지금 자라고 있는데요. 머루가 달렸습니다. 지금 새순에서 한 2cm 정도 돼 보이는 머루를 지금 달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순마다 큰 줄기를 따라서, 큰 덩굴을 따라서 새순이 올라가 있는데요. 그 새순에 보면 이렇게 머루가 한 2-3cm 정도 되게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머루가 아마 많이 달릴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새순마다 지금 머루를 다 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보니까 여기에는 머루가, 여기도 머루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억새를 머루 덩굴에 손이 지금 꽉 붙잡고 안 놔주는데요. 네,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쐐기풀이 이제 조금 더 많이 컸네요. 양쪽으로 이렇게 사방으로 하얗게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은 지난해에 쐐기풀에 대가 올라왔던 것이 이제 이렇게 말라 있는 상태입니다. 이 일대는 쐐기풀이 번성하는 곳입니다. 이 일대가 전부 다 쐐기풀밭인데요. 이 쐐기풀이라는 이름이 붙은 곳이 바로 이제 우리가 벌레로 알고 있는 애벌레 쐐기에 쏘인 것과 똑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쐐기풀이라고 부르는 거기 때문에 이 쐐기풀을 모르고 잘못해서 쐐기풀을 손으로 건드렸다가는 쐐기에 쏘인 거 마냥 아주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따끔거림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한 하루 정도 지속되는 그러한 통증이 있기 때문에 이 쐐기풀을 만질 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대가 쐐기풀이 이렇게 군락을 이뤄서 자라는 곳이에요. 이게 전부 다 쐐기풀입니다. 이곳이. 네, 여기는 이제 계곡의 옆쪽에 이제 언덕인데요. 언덕에 이런 식물들이 굉장히 무리지어서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혹시 이제 계곡에 놀러 가시거나 풀밭에 가실 때 이런 식물을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이런 식물을 보실 때 혹시 호기심에 이 식물이 이제 나물인가 아니면 약초인가 하고 이 식물을 잡고 이 식물을 훑는 순간 여러분은 아마 깜짝 놀라실 텐데요. 그 쐐기 나방에 애벌레가 있죠. 그 애벌레는 초록색을 하고 있다가 가을이 되면 갈색으로 변하는데 풀밭을 지나다가 이 식물에 닿게 되면 굉장히 아마 따갑고 고통스러운 통증을 느낄 텐데요. 바로 그 쐐기 나방의 애벌레인 그 쐐기에 쏘인 것과 똑같은 그런 통증을 느끼게 하는 식물이 바로 이 쐐기풀입니다. 이 쐐기풀을 잡아당긴다거나 이 쐐기풀을 훑으면은 아마 여러분은 손에 엄청난 고통을 느끼실 텐데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쐐기풀에는 작은 가시가 있는데요. 그 가시에 쏘이면은 쐐기 나방의 애벌레인 쐐기에 쏘이는 것과 거의 흡사한 그러한 고통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것은 그 가시의 찔림 때문이 아니라 그 가시에 찔리면서 그 가시에 있는 어떤 독성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독성분이 이제 우리 몸에 신체에 퍼지면서 그런 고통을 느끼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쐐기풀의 잎이나 특히 이 줄기 부분을 만진다든가 생으로 이것을 혀에 대서 먹는다든가 하면은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났을 때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풀입니다. 서양에서도 이 쐐기풀의 이름은 우리와 비슷한데요. 이름이 가시라는 이름, 바늘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쐐기풀은 1m에서 1.5m까지 성장하는데요. 7월에서 8월 사이에 아주 작으면서 색깔도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는 그런 꽃을 피웁니다. 네, 하지만 쐐기풀은 이렇게 나쁜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쐐기풀은 보시는 바처럼 쐐기풀은 이렇게 번식력이 왕성하고요.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영양소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고요. 예로부터 임산부의 영양 공급에 이용되어 왔습니다. 쐐기풀은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상처의 조기 회복이나 류머티즘, 통풍, 관절염 등에도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과 철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빈혈을 예방하는 데도 이 쐐기풀이 좋은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혈액을 늘려주고 또한 혈액을 맑게 정화시키는 그런 작용도 합니다. 이 쐐기풀에 들어있는 항히스타민 성분은 천식이나 꽃가루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쐐기풀은 강장작용도 있어서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요. 부인병 치료에 예로부터 이용되어 왔습니다. 나뭇가지와 꽃이 층층이 이렇게 피어서 층층나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나무는 한 15m에서 20m 정도 돼 보이는 그런 큰 나무인데요. 이렇게 꽃을 하얗게 피우고 있습니다. 층층나무는 이처럼 하얀 꽃을 소복하게 가지가지마다 주렁주렁 매달고 있어서 장관을 연출하는데요. 요즘 5월에 산 계곡에 가면은 이런 하얀 꽃을 핀 나무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한번 꽃을 담아 보겠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층층나무의 꽃인데요. 꽃 색깔은 흰색을 띠지만 전체적으로는 약간 연두색과 노란빛이 약간 섞여 있는 그런 흰색입니다. 꽃송이가 작지만 여러 개가 모여서 피기 때문에 굉장히 크고 풍만하고 풍요로운 느낌을 주는 그런 꽃입니다. 층층나무 꽃이 이렇게 가지에 위쪽을 향해서 가지에서 위를 보면서 이렇게 하얗게 피어 있는데요. 이 층층나무의 꽃은 향기가 좋기 때문에 벌들이 찾아와서 꿀을 만드는 이런 밀원식물로도 이용할 수 있는 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층층나무를 갖다가 관상용으로 정원에 심으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 층층나무는 이른 봄에 고로쇠나 다래나무처럼 수액을 받을 수 있는 나무입니다. 이 층층나무는 강장작용과 이뇨작용 그리고 소염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신경통과 관절염, 중풍이나 간질환, 위장병 그리고 기침에도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층층나무인데요. 이 층층나무는 나이테가 없고 고와서 공예용이나 조각용으로 사용해도 손색이 없으며 나무의 껍질은 천연염료로 사용해 왔습니다. 이 층층나무의 껍질은 맛이 쓴 편이고요. 열매는 단맛이 납니다. 성질은 평이한데요. 독성이 없고 별다른 부작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층층나무에는 탄닌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대변을 딱딱하게 하기 때문에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층층나무의 열매와 가지는 나쁜 피를 없애주고 새살을 돋아나게 한다고 하며 종기나 피부염, 기침, 관절염, 신경통 등에 이 층층나무를 사용합니다. 배초향입니다. 배초향은 허브 식물이죠. 냄새가 아주 시원하고 이렇게 환한 냄새가 납니다. 이 잎을 따서 한번 향기를 한번 맡아볼게요. 굉장히 강한 향이 납니다. 약간 위쪽은 자줏빛을 띠고 있고요. 아래쪽은 녹색인데요. 요 줄기를 보면은 요 각이 져 있습니다. 사각으로 줄이 져 있고요. 잎은 이렇게 마주납니다. 줄기는 사각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잎은 이렇게 마주나서 올라옵니다. 아직은 꽃이 필 계절은 아니고요. 여름에 여기서 꽃이 필 겁니다. 예쁜 보랏빛 꽃을 피우는 배초향이고요. 향기가 좋아서 이 향기로 그 허브 식물의 역할을 지금 갑자기 이 배초향을 촬영하다가 거미가 손에 올라와서 깜짝 놀랐네요. 순간적으로 거미가 얼굴이 이렇게 보이네요. 얼굴이 사람 얼굴 같습니다. 거미가 지금 저를 쳐다보고 있네요. 어이구, 껑충 뛰어 오르는데요. 요건 참나물입니다. 참나물이 지금
계곡 바로 옆에 이렇게 아주 보들보들한데요. 잎이 연하고 나물 중에서 으뜸인 나무라고 해서 참나물인데요. 아주 지금 나물로 하기 괜찮습니다. 참나물이 여기 지금 계곡 옆에 이렇게 줄지어 자라고 있네요. 이게 이제 잘못하시면은 요 앞에 보이는 피나물인데, 피나물과 잎이 좀 혼돈하실 수 있어요. 근데 피나물은 잎이 3장이 아니고 보통 5장 정도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근데 참나물은 이렇게 3개가 나 있죠. 3개로 잎이 갈라져 있는 참나물이고요. 톱니가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톱니가 있습니다. 지금 향기가 아주 좋습니다. 한번 제가 참나물을 한번 뜯어서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좀 어린 순인데요. 씹는 식감도 좋고요. 향기도 아주 좋네요.